그런 사람들을 다 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유럽이 했던 이민자들, 정책들, 난민 수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네이션은 없고 아리랑만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이민자로 갖고 있지 않느냐. 그들도 철저히 네이션을 검증하고 네이션을 심어서 우리 국민화가 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들 하나도 없는, 나에게는 당군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받아주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커플링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럽은 왜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표했냐면은 유럽이 왜 가난해지는가에 대해서 기사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소개시켜드리면서 유럽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가 되면서 유럽의 경제와 정치와 군사력이 다운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큼 다운이 됐냐면은 2000년이 되고 15년간 성장률이 6%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2035년이 되면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일본과 에콰도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낌상으로 왜 그 전만 하더라도 EU가 유럽과 대항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느냐. 지난 시간에는 미국을 알아봤잖아요. 유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소득보다 자유시간과 안정을 찾는 근로 문화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워라벨. 자, 결론은 뭐냐면은 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문화가 뭐를 신경을 안 써요? 소득보다는 이잖아요. 이 소득이 뭐예요? 생산성의 결과인데 생산성보다는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주는 만큼 일한다. 자, 원래는 일한 만큼 받는다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감이 다르죠. 이건 뭐냐면은 일한 만큼 받는다는 뭐부터 신경 쓴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만든 다음에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주는 만큼 일하는 것은 대가를 보고 생산성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산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10만큼 일해가지고 성과를 10만큼만 내야지 한다면 10만큼 나오냐는 거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낸 게 10이 되면 거기에서 대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대가를 받아놓고 나는 10을 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화의 차이가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생산성보다는 뭘 우선하게 됩니까? 자유시간과 안정이 뭐예요? 이게 라이프, 복지라고 해요, 복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미국을 향해 달려갑니까? 유럽을 향해 달려갑니까? 모든 제도는 유럽에 맞춰서 가고 있었죠. 미국을 맞추면 마치 뭐 한 것 같아? 자본주의에 막 맹신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이런 느낌이었고, 유럽의 제도를 딱 받으면 국민을 존중하고 복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 자체가 소득보다는 생산성보다는 복지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워라벨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어차피 하고 있었다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라이프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밸런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거를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문화가 유럽을 망가뜨렸는데 그거 생각은 안 하고 나머지 두 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심각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근데 이 인구 고령화가 필연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생산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민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이민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민 정책이 있습니다. 자, 유럽의 이민 정책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인류애에서 생겼지. 이 인류애가 결국에는 누구를 이민자로 받아들였습니까? 난민을 받아들였죠. 그러면은 미국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이 이민은 네이션에서 시작되고, 이 네이션이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냐면은 인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템이라는 인재에 대한 이민 정책이 생긴 거죠. 자, S가 뭘까요? 사이언스, 과학,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엔지니어, 공학, 그 다음에 수학. 자, 사실 이거 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는 발전을 안 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기초 과학은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초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쪽은 순수한 학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국에서 잘 안 일어나게 되면 돈이 안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인재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 관련된 인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이 두 집단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시장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류에서 탄생된 우리 난민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이 네이션이 없는 거예요. 이 네이션이 없으니까 생산성과 네이션이 없으니 얘네들이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한 나라에 네이션이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생기는 갈등. 심해지면 내전이 되는 거지만 이 내전 전에 뭐예요? 갈등이라고. 그럼 이게 난민들은 갈등에서 그게 치달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갈등 전문가죠. 갈등 전문가라고. 갈등에서 어디까지 가? 나라를 버릴 정도의 갈등까지 갔던 사람들이 난민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가를 다시 세우냐는 거지. 남의 나라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차별과 역차별의 문제를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차별받는다는 갈등을 일으켜서 모든 걸 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역차별이 된다. 그럼 반대쪽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갈등 해결하는 쪽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고령화라고 자꾸 얘기하지만은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자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뭐는 글러먹었어요. 인구 고령화에 있어서 무엇은 글러먹었냐? 출산은 글러먹었다 치자. 그럼 뭐라도 해야 되냐? 이민 정책이라도 해야 되는데 무엇에서 시작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인류에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거고, 네이션은 국민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백성이라고. 위아더 월드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는 잘 사라지고 어떤 나라는 못 사라지느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지키는 나라는 더 잘 사라지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들은 갈등과 딜레마에 빠진다. 자, 세 번째는 그냥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거는 다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코로나하고 이게 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랬죠? 미국은 내수 시장으로, 그 다음에 자국민 고용, 제조업의 리턴이죠. 이걸로 선순환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제조업이 거의 사라졌다. 유럽에서 제조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보다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다. 제조보다는 서비스업으로 갔죠. 여기 중요한 게 유럽의 관광 문화. 찬란했던 옛 것을 찾으러 관광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누구만 잘 살아요? 일부 상인들만 잘 살게 됐지. 그러니까 뭐가 심해져? 도둑, 그 다음에 난민,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광업이 점점 몰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코로나19도 오면서 관광이란 것 자체가 다 붕괴가 됐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일본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비스업이 되면서 관광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워라벨의 삶을 살았죠. 워라벨의 삶에는 뭐가 없냐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잘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은 뭐가 없었냐면은 잉여 생산이 없었다는 거지. 이 워라벨은 절대로 잉여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잉여 생산이 없으니 저축이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를 견뎌 나오는데 인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했어. 그래서 실업을 했다고요. 그래서 봅시다. 100을 벌던 사람이 실업을 했어. 그래서 조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지.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장기적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 놓은 잉여 생산이 있어야 이걸 버티는 거거든, 이 기간을. 그런데 워라벨을 하면 잉여 생산이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극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원자재가 상승을 했는데 잉여 생산이 없으니 지금은 미국 경제의 82% 수준이다.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라는 거지. 자, 미국은 최근에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실질 임금이 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적게는 3%, 많게는 6%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만 봐도 몇 프로의 차이가 납니까? 10%의 생산성의 차이가 생겼다.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선진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거 원했죠. 워라벨, 유럽의 디지털 노마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여유로운 생활, 일찍 퇴근하고 가족과 같이 보내는 생활, 이런 것만 원했었단 말이야. 아니면 나 혼자서 즐기는 호캉스, 아니면 해외여행, 이런 거에 막
근데 지금 보면 유럽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랬죠. 조선족도 그렇고 고려인도 그렇고 조선시대에 만났던, 조선시대에 해해줬던 우리의 민족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유럽이 했던 이민자들 정책들, 난민 수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네이션은 없고 아리랑만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이민자로 받고 있지 않느냐. 그들도 철저히 네이션을 검증하고 네이션을 심어서 우리 국민화가 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들 하나도 없는, 나에게는 당군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받아주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잉여 생산이 있는가? 잉여 생산이 있는 세대는 지금 젊은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산이 있는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잉여 생산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다. 계몽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디커플링 보면 미국은 잘 나가고 있죠. 부흥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남은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은 유럽에 대한 고찰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